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금의 송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월요일날 아침 미팅을 정시에 참석을 하려고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빨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딸이랑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 1시간이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충만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질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핸드폰 없이, 서로 핸드폰이 없이 서로 아이 컨택을 하고 경청을 하고 집중을 해서 1시간,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고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만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재미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하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1시간 동안이나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근데 한켠으로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지내면은 안 되는데, 아이랑 다만 몇 분이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좀 계속 뭔가가 어긋이 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은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있는 이제 첫째 딸이랑 이제 대화를 좀 했다가 너무 제가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물론 중3, 굉장히 또 예민하고 건드리면 안 되고 이제 거리를 둬야 하는 이제 그런 나이이기도 해요. 그거를 아는데 어떤 대화의 흐름이라든지 서로 핑퐁 주고받을 수가 없는, 되게 답답한, 그랬어요.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의도를 해서 질문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어른이 되게 빨리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정말 그냥 단순, 좀 자유롭고 싶고 좀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이유가 저희 때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 세금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돈을 벌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좀 뭐랄까요, 굉장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것들의 이유들이 갖다가 붙이는데 너무 저는 답답하고, 왜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너네 주변 아이들은 다, 요즘 아이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저의 그런 반응과 그런 질문과 이런 것들이 되게 짜증이 나고 저를 되게 사이비 종교 보듯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로서 궁금하고 왜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아침이기도 했어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이제 길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정말 되게 난감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항상 늘 전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내가 정말 이거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조금 머리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보다 달라진 건, 아 그래, 이게 위기가 기회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저 스스로 자체도 되게 긍정적인 사고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이는 그 자리를 꿰차고 나갔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둘째는 아직 방학 중이에요. 이제 첫째는 오늘 개학이고, 개학인데 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난관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어디서 희망을 봤냐면 둘째 아이한테서 희망을 봤어요. 와, 오늘 정말 저는 둘째 아이랑 1시간 동안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사실 미팅을 가려고 정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미팅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둘째 아이랑, 와, 내가 둘째 아이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 아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경청을 하네? 그 상황이 저는 너무너무 소름 돋았고,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정말 절로 막 탄성이 막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추리에 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뭐 예능도 있고 게임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TV도 안 보니까. 근데 아이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봐요. 그런 추리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 영상을. 근데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동민이라는 개그맨이 아시죠? 그 개그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 모습이 자기는 너무너무 관심이 있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배웠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런 양면성 엣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아이는 그거를 알아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왜 귓동냥으로 듣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단어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너무너무 오늘 티키타카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엄마, 내가 요즘에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엄마 머릿속에서는 말하고 싶고 막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밖으로 이 표현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대화가 잘 안 돼. 그리고 다 뭔가가 왔다 갔다 횡설수설해 말하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많이 잘라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했는데, 엄마는 옛날에 엄마의 그 인간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면 엄마는 못 돌아갈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거리가 너무 예측이 가능하고 이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졌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거를 알아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대부분의 일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아니면 그렇게 장동민처럼 다각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동민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겠죠. 왜냐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를 발견을 한 거죠. 제가 성장해 가고 제가 바뀌어 가다 보니까 더 나보다 많이 알고 또 배울 점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저의 그런 상황, 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저희 둘째 딸 다윤인데 다윤이한테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도 이 관점을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 놀라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정말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질적인 시간을 보낸 건 경청을 하려고 제가 그런 태도와 그런 집중력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할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조금 귀찮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 탓인 거죠. 근데 제가 바뀌니까 정말 아이스강 대표님이 말이 정말 맞는 게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 말이 오늘은 제가 좀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였더니 이 아이 입에서 정말 그냥 술술술술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몰랐던 것도 알았어요. 제가 제 새끼인데도 아이가 이렇게 첫째 아이와는 다른 둘째 아이는 뭔가 나랑 티키타카가 되네.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너무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한테서 어떤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첫째 아이한테서는 아직 보지 못한 그 가능성을 얘는 나랑 말이 통하고 얘는 뭔가가 우리 그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로 기록을 하고 내가 기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전자를 보존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전자를 보존한다는 게 사실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죠. 저 같은 경우도 후천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교육에 투자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저 자신이 바뀌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노출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이한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전자를 보존하는 거구나. 거기서 또 한 번 탄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또 이렇게 1년 동안에 엄마 옛날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엄마 내가 1년 동안 엄마를 보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떻게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을 찾을까? 긍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저한테 봤대요. 최근 1년간 그런 모습들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어 가는구나. 그 말이 또 오늘도 저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야, 아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지낸 시간이 아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이한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끼치는 엄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기뻤고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제가 우니까 딸이 그 정도냐고 이게 그렇게까지 울 일이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수학이었어요. 엄청난 수학.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배우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과정과 모습들이 아이한테는 그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제가 화장품 이셀돔을 팔 때 그때는 다단계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는 그때는 이제 아니야, 무슨 다단계야, 나는 후원 방문 판매를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살림만 하던 사람이 화장품에 빠져가지고 화장품을 팔러 다니고 그러는데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가 그때만 해도 다단계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영상으로 그런 단어들을 접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옛날에는 그 다단계 느낌이 나는 게 한 90? 그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다단계 사는 사람처럼 보였던 게 90 정도였다면, 엄마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야? 지금 뭐 그렇게 막 사이비 중에 빠진 사람처럼 같아 보여?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한 2? 10에 2 정도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일하는 게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9에서 2로 준 거면 정말 많이 준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남들이 쓰지 않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점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일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둘째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기뻤고요. 정말 이런 시간을 정말 자주 가져야 되겠다. 정말 핸드폰 서로 안 보고요, 핸드폰 손에 없었고요, 그냥 둘이 정말로 같은 그 흐름 안에서 신나게 집중해서 대화를 한다는 게 자식하고 이게 가능하구나. 근데 심지어 누군가는 이런 대화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사이비 같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첫째가 그래요. 근데 둘째는 확실히 달랐어요. 둘째 아이는 뭔가가 정말 저희 둘째한테 제대로 좀 이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후천적으로 개발을 해서 잘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첫째 아이와 많이 달라요. 이성적으로 첫째 아이가 뭐든지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첫째 아이보다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희 다윤이한테, 둘째한테 그랬죠. 우리 엄마 너무너무 즐거운, 너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시간인지, 뭐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 시간을, 너랑 대화하는 게 재밌는지 몰랐어. 다음번에 또 이런 시간을 자주 갖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너무 좋은 시간을 해서, 이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남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저희 둘째 딸도 와, 엄마랑 되게 좋은 질적인 대화를 했구나 라는 거를 되게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추리 쪽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런 소설을 이제 읽어보기를 제가 권유를 했고, 정말 있잖아요. 정말 배워야 돼요. 정말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제가 PCM을 안 오고 그냥 지냈었더라면 그냥 그 암흑 속에서 계속 있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저는 그 암흑의 터널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빛도 봤어요. 빛을 보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이게 오늘 아침에 저는 진짜 딸과 너무너무 질적인 시간을 보내서 네, 이런 날이 저한테 오네요. 그리고 이런 날이 자주 빈도수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한 번의 물꼬를 트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고요. 더 딸과의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빛을 봤습니다. 빛을 받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교육의 과정이 정말 그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디에서 연결이 돼서 어디에서 이렇게 저처럼 탄성을 지를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배우고 성장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